안녕하십니까, 정성산TV입니다. 40년 만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1987년 전대협이 창립됐다. 드디어 악당 전두환을 처단하고 이 땅의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단일 대우가 만들어진 것 같아 생일처럼 기뻤다. 아니었다. 40년 가까이 지난 지금 돌아보면 대한민국을 망칠 만하게 근원이 탄생한 거였다. 5.18은 핑계였고 전두환은 재물이었다. 정말이지 건국 이후 이런 최악의 집단이 없다. 창립 당시에는 공산혁명을 획책했고 노골적으로 무장봉기를 준비했으며 지금은 기득권이 되어 누릴 것은 다 누리면서 과거의 낡은 신념을 실천하는 중입니다. 회개한 놈들이라고 무작정 우호적으로 보지 마라. 머리에 박힌 빨간 물은 쉽게 빠지지 않는다. 이들을 볼 때마다 인간의 생물학적 수명이 유한한 것에 감사한다. 다르게 말하면 신체의 생리학적 정지 말고 이들의 난동을 멈출 수 있는 것은 없다. 기적 내지 기적 비슷한 일이 일어났다. 지난 3월 1일 탄핵 반대를 외치는 여러 대학들이 모여 자유수호대학연대라는 단체를 발족한 것이다. 자수연, 개별로 활동하다가 이날 처음 모였으니 발족이라 봐도 무방하겠다. 생일보다 더 기뻤다. 체제 전복의 목소리만 지겹게 울려 퍼지던 대학 캠퍼스에 처음으로 체제 수호의 깃발이 휘날리기 시작했으니 말이다. 이유 없이 편향적으로 흐르던 대학가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다양한 목소리가 나온 게 좋았고 그게 이 나라가 추구하는 가치와 같은 길이어서 흐뭇했다. 밥집에서 술집에서 친구들과 대화할 때 주변에 젊은 친구들이 있으면 신경이 쓰였다. 우리의 극우적인 발언에 예민하게 반응하며 보내는 그들의 적대적인 시선 때문에 목소리를 낮춰야 했다. 이제는 조금 안심이 된다. 우리의 극우적인 생각에 동조하는 세력이 자라기 시작했고 옆자리 청춘들이 바로 그들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탄핵 사태가 낳은 최고의 성과는 세대 협곡론은 오래전부터 주장해온 전략이다. 4050세대의 반성을 바라는 것은 물가에서 숭늉을 찾는 것보다 더 난망한 일이다. 그래서 6070이 2030과 동맹을 맺어 중간을 압살하는 것이 최선이다. 이론적으로도 타당하다. 6070은 2030과 부딪힐 일이 없다. 이해관계가 다르고 업무적으로도 얽혀있지 않다. 도울 일만 있고 불화할 일은 적다. 반면 2030은 4050과 구조적으로 친하게 지낼 수 없다. 4050이 차지하고 있는 자리는 앞으로 2030이 가야 할 자리다. 전자는 최대한 늦게 일어나려 할 것이고 후자는 크게 밉다. 저들이 빨리 나가야 하는데 도무지 그럴 생각을 안 한다. 그리고 툭하면 가르치려 든다. 잔소리와 충고의 차이점을 아시는가? 잔소리는 듣기 싫은 소리다. 충고는 기분이 나빠지는 소리다. 6070이 하는 소리는 아무리 확장해도 잔소리의 범주를 넘지 못합니다. 그러나 4050이 하는 얘기는 대부분 충고 이상의 데시벨이다. 생내적으로 친밀할 수 없는 두 집단이 공식적으로 갈라서기 위해 필요한 것은 명분과 계기였다. 아무리 고민을 해도 묘안이 떠오르지 않았다. 그런데 대통령이 그걸 해줬다. 자수연의 출발은 계엄과 탄핵 사태가 만든 최고의 성과물이다. 게다가 자수연의 비약적 성장을 가져다 줄 화끈한 동력까지 등장했다. 원인인지 결과인지 좀 헛갈리기는 하지만 선거관리위원회라는 존재다. 이들이 저지른 악행은 믿기 힘들 정도다. 내부적으로는 공과 사의 경계가 전혀 없고 외부적으로는 이들을 감시할 장치가 전무하다. 자기들은 헌법기관임을 내세우지만 개뿔 다 짖는 소리, 까는 소리고 그냥 무소불위의 복마전 같은 조직이었다. 특히 자녀의 선관위 취업이 압권인데 그냥 자기네 아들, 딸을 데려다 앉혔다. 이 과정에서 눈치도 보지 않았고 신경도 쓰지 않았다. 규정, 자기 아이들에게 유리하게 다 바꿨다. 절차, 필요하면 생략했다. 21세기 선진국에 이런 집단이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고 다시 태어난다면 선관위 직원으로 태어나고 싶다는 생각까지 했다. 선관위의 만행은 2030의 정서와 정면으로 충돌한다. 공정은 2030에게 신앙이다. 그리고 그 공정을 가장 악질적으로 파괴한 게 선관위다. 선관위가 없었다면 자수연은 구심점을 찾기 어려웠을 것이고 확장도 낙관할 수 없었을 것이다. 정치적 무관심의 대가는 나보다 못한 사람의 지배를 받는 것이다. 향후 이들은 자연스럽게 청년정치단체로 성장할 것이다. 물론 본인들은 정치 같은 거창한 것에는 뜻이 없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정치가 별게 아니다. 타인이 함부로 소중한 나의 삶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최소한의 노력이 정치다. 물론 참여 대학의 숫자나 인원만 보면 아직은 전대협에 비할 바가 못 된다. 그러나 그 의미와 상징성은 그 이상이다. 이어질 대선과 총선을 치르면서 이들은 더 각성할 것이고 참여는 늘어날 것이다. 더해서 물결이 아래로까지 흐른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다. 심소봉대로 섣부르게 희망가를 부르신다고 하실지 모르겠다. 중요한 건 현재가 아니라 확장성이다. 예수님도 12명으로 시작하셨다. 여러분도 일부는 알고 계시겠지만 그 사실들은 아직 일부에 불과합니다. 지금부터 충격 팩트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비상계엄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국회에서 행정부 탄핵을 29번 했는 줄 알았겠습니까? 이걸 다 누가 만들었겠습니까? 민주당 깡패 집단들이 탄핵 29번으로 만든 사태입니다. 국가 예산을 국회 독재로 통과시켰는지를 알았겠습니까? 대통령실 특활비, 검찰과 감사원 특경비 특활비, 경찰 특활비와 치안활동 지원 그리고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등 이거 다 민주당 감액 예산안을 강행 처리했습니다. 한동훈이 대통령 등의 칼을 꼽고 나라를 망치는 1등 공신이었는지 알았겠습니까?
또 국힘당의 간첩들이 득실거리는지를 알았겠습니까? 김상욱은 윤석열은 보수가 아닌 극우다. 윤석열을 탄핵을 시킨 게 의원으로서 가장 자랑스러운 순간이다. 김재섭은 윤통 탄핵을 당론으로 찬성해달라고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한지아는 친한동훈 계열로 탄핵 찬성했다고 실토를 하고, 김혜진은 친한동훈 계열로 당론을 2번이나 어기면서 돌출행동하고 탄핵소 추가결로 자신의 의원직을 유지하기 위해 자신을 제명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조경태는 윤석열 씨라고 발언하고 윤 대통령의 담화문을 보고 쌍욕을 내뱉고 싶었을 정도로 국민을 분노하게 만든 담화라고 발언을 하고, 윤 대통령의 체포를 막기 위해 용산관저에 모인 의원들을 향해 의원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라며 내부 총질을 했습니다. 안철수는 윤 대통령 탄핵 찬성 1호입니다. 김태호는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해서 국민의힘은 맞잡은 대통령과의 손을 놓을 때가 됐다며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서야 된다며 조기 대선을 가장 먼저 언급을 했습니다. 배현진은 탄핵소추 1차 표결 때 집단불참은 당의 큰 패착이라며 표결하라고 선동을 하고, 박정우는 대통령의 조기 하야를 요구했습니다. 친한 계열들은 끝도 없습니다. 김영동, 박정아, 서범수, 고동진, 유영원, 정성국, 통석준, 주진우, 배준영, 권영진, 이양수, 신성범이 있습니다. 권영세와 권성동은 어정쩡한 자세로 내각제 세력 내세웠습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홍준표와 오세훈은 조기 대선 무세입니다. 그놈의 조기 대선만 외치고 있습니다. 김영환, 김태환, 유정복은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했습니다. 김근식, 김종혁, 박상수, 신지호는 방송에서 윤 대통령 비난을 하고 한동훈을 칭송했습니다. 이자들은 부정선거의 공범 세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어 우리가 어떻게 이등병 수준의 대머리가 별을 달고 있는 줄 알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국정원에 간첩이 있는 줄 알았겠습니까? 계엄을 내란으로 바꾼 프락치 홍장원의 거짓말 등 총 공세를 했습니다. 홍장원의 메모의 원본의 실체입니다. 다음은 탄핵 찬성 집회의 사회주의를 향한 전진이라는 구호를 썼는 줄 알았겠는가? 윤 대통령 탄핵에 사회주의 전진 깃발이 왜 있는 겁니까? 우리나라를 사회주의로 만들고 싶은 것입니까? 또한 조중동이 민주당과 한패거리여서 국민들이 절독할 줄 알았겠습니까? 조중동 그만 봐야 합니다. 그리고 아이유가 좌파인 걸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침묵 속의 아이유는 또 기부 중입니다. 그리고 지금 의혹이 끊임없이 나오는 선관위는 선관위 선거 시스템 비밀번호가 12345로 설정하고 채용 비리가 1200여 건이나 되고 지금도 끊임없는 부정선거 등등 실시간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수에 적은 보수인지 알았겠습니까? 부정선거론 비웃는 헛똑똑이가 있습니다. 정규재는 부정선거 공동정범이니 반대를 했겠죠? 이병태는 부정선거 음모론에 감염돼 망해가는 한국 보수와 침묵하는 비겁한 국민의힘이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김순덕 고문은 천인공노할 짓을 자행한 윤 대통령이라며 세계 역사의 오점으로 기록이 될 것이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동아일보에 주둔하며 부정선거 호위무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최보식은 나이 들어 돈에 환장하며 반국가 세력 대열에 올랐습니다. 진짜 끝도 없습니다. 민주당이 반미, 친중, 친북인 걸 알았겠습니까? 그리고 공수처에 내란견이 있는 걸 알았겠습니까? 또한 공수처는 내란 수사 권한이 없다는 걸 알았습니까? 집행투입 경찰의 장기전 준비 대비 예비 배터리 기저귀 준비 경찰이 기저귀를 차고 공수처에 개가 되었는 줄 알았겠는가? 민주당 의원이 총을 맞더라도 체포하라는 걸 알았겠는가? 민주당 이성유는 법사위에서 고성을 내뱉었습니다. 중국인이 한국에서 수많은 혜택을 받고 있었는지 어떻게 알았겠는가? 우리가 모르는 중국인 특혜는 어마어마합니다. 좌파들은 말합니다. 외국인 모두에게 해당되는 혜택이라고. 조선족과 중국인 합하면 절반 이상이다. 그리고 동남아, 중앙아시아 쪽은 한국 제조업, 농어촌의 일꾼들이 대부분이며 아래에 많은 혜택이 주어져도 쓰질 못하는 경우가 많다. 노령연금은 267억 8,800만 원이었습니다. 또 건강보험은 어떻습니까? 실업급여에서도 혈세가 줄줄 셉니다. 지방선거권에는 중국 국적 가진 중국인 9만 명이 지방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했고, 국적 취득한 외국인 20만 명 중에 13만 명이 조선족 포함 중국인이었습니다. 조선족 대학생은 휴학을 해도 한국에서 돈을 벌어도 기숙사가 무료입니다. 공무원 선발 시 다문화 특별 전형 지원까지 해줍니다. 출산 시에는 모든 비용 지원해줍니다. 외국인도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부양자라면 임신과 출산 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밖에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비용 지원, 출산 산모 도우미 지원, 학습지 지원, 고액 등록금 장학금 지원, 이런 기가 막히는 사실을 아십니까? 국민이 낸 피같은 세금을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과 더불어 민주당이 법을 통과시켜 중국인들이 지금까지 혜택받는 것들입니다. 가장 어이없는 것은 외국인 선거권자, 중국 개표원들 자꾸 등장합니다. 개표원들도 중국인을 사용하는 개같은 선관위, 소중국을 원하는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법부는 하루빨리 일거에 척결하는 것이 답입니다. 또한 공수처가 불법 공문서 위조를 했는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위조한 한 장의 종이로 국가 1급 기밀시설관저에 불법 침입한 것입니다. 반미자파에게 CIA 신고가 이렇게 효과가 있었는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다음 사진은 탄핵 시국 선언하고 SNS 글을 올려서 이스타 거부 당한 글입니다. 또한 선관위원수원에 외국인 전용 숙소가 있었는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리고 서부지법 판사가 입법과 영장 청구를 동시에 하는 걸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이순영 부장판사가 윤 대통령 수색영장에 형사소송법 11만 111조 예외 적시를 했습니다. A웹 수많은 가입국가가 부정선거로 몸살을 앓고 있던 걸 어떻게 알았겠는가? 민주콩고 시민단체 회원은 선관위 제안으로 설립된 A웹이 민주콩고 대선에 사용된 전자투개표 시스템을 한국미루 시스템즈가 독점 공급하게 도와주는 등 콩고 대선이 부정선거로 얼룩지게 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시위를 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설민석이 화교 핏줄이라는 걸 어떻게 알았겠는가? 설민석이 역사 왜곡을 하며 한국에서 꿀빠는 이유입니다. 대한민국 초갑에 위치해 중국인의 후예입니다. 그리고 헌법재판관의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 이렇게 많은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공정과 상식이 무너진 대한민국 헌재에 현실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민들은 편행된 재판을 원치 않습니다. 잦은 사퇴만이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이 이재명과 호용하지 않은 사이라는 걸 어떻게 알았겠는가? 문영배가 온갖 음란물 가득한 카페에서 열심히 활동한 줄 어떻게 알았겠는가? 좌파 우파 여고생 비교 인터뷰를 어떻게 볼 줄 알았겠습니까? 이 영상을 보십시오. 결국에는 대통령을 이름만 세워놓고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들어버린 이 상황 속에서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고 반국가세력을 척결하고 한미일동맹을 유지하면서 우리나라의 간첩을 잡아내고 공산주의를 몰아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계엄령이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계엄령을 한 게 오히려 너무나도 잘하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현재 이 내란죄는 성립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한 일이고요, 이거는! 윤석열이 탄핵자에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사회 대개혁 실현을 위해 또 레거시 미디어에 가짜뉴스를 거르고 팩트체크를 할 줄 알았겠습니까? 민노총 집회가 일당받는 알바 자리인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폭로 게시글에는 여러분께 시위비 받은 것을 고백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글이 올라왔습니다. 헌법재판관이 본인 사건과 연관된 기업 주식으로 수십억을 번 것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이미선은 자신이 13억대 주식 가진 회사 재판 승소 판결 내린 전후 주식 추가로 매입했다는 사실입니다. 헌재는 정말 끝도 없네요. 경찰, 공수처, 사법부가 법을 어기며 나라를 망가뜨리는 걸 어떻게 알았겠냐고요. 1. 한동훈의 불법 계엄, 내란이라 선동. 2. 국회의 일사부재의 원칙을 어긴 불법 탄핵 의결 국회의 국회법 위반 및 헌법 위반. 3. 헌재에서 내란죄 불법 삭제 헌법재판소의 불법. 4. 각하기하되었어야 할 헌법재판 헌법재판소의 불법. 5. 한덕수 대통령 대행의 탄핵 국회의 헌법 위반. 6. 최상목의 헌법재판관 2명 임명 최상목 대통령 대행의 헌법 위반. 7.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대통령 대행 탄핵에 대한 고의적 지연 헌법재판소의 탈법. 8. 공수처의 수사권 없는 수사 공수처의 헌법 위반 불법. 9. 서부지법의 불법 체포영장 헌법 위반 입법행위. 또한 전세계 부정선거가 연루된 A웹의 국힘 민주당 조중동이 한패거리라는 걸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국힘의 신당수가 공범으로 포진해 있습니다. 권성동은 연기를 잘한다. 하지만 저놈은 아주 극악한 부정선거 공범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국에 저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공범임을 자인하는 것이다. 정치는 물어뜯는 것이다. 국힘은 부정선거만 물어뜯어도 게임은 끝난다. 하지만 그들은 그러지 못한다. 왜냐면 지도부와 다수의 의원들이 공범이기 때문입니다. 2030 세대가 어떻게 이렇게 깨어날 수 있었겠는가? 어르신들과 세대 간 콜라보 찐 우파로 돌아섰습니다.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원이 중국인이라는 걸 어떻게 알았겠는가? 헌재 TF라는데 이름이 전부 중국 스타일입니다. 이어 MBC 앵커가 중국인이라는 걸 어떻게 알았겠는가? 표기된 영어를 보면 한국에서는 손을 SON이라고 표기하는데 저기엔 SUN이라고 중국식으로 표기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나라가 중국 공산당, 북괴, 민주당, 사법부, 경찰, 검찰, 언론과 연계된 악마의 카르텔이 있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았겠는가? 비상계엄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부정선거가 있었는 줄 알았겠는가? 거대한 부정선거 세력과의 싸움을 윤석열 대통령이 시작한 것입니다. 이는 매우 위험하지만 윤 대통령은 치밀한 시나리오로 진정한 민주주의를 살리기 위해 죽을 각오로 계엄을 한 것입니다. 확신 없이 계엄을 했겠습니까? 이미 증거 확보는 완료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그 마지막 액션 한 방이 계엄이었던 것입니다. 이번 계엄으로 인해 곳곳에 침투한 반국가 공범 세력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정성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